잠깐만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처음부터. 자, 우리 지금 현재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하는지가 아마 분명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걸 찾으신 분이실 거고, 잠깐만요. 찾으신 분들이시겠죠? 인생 시나리오도 다 작성하시고, 나는 이제 이걸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을 해내리라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기초사업 설명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애터미 정보를 듣고 통장은 로얄 마스터, 단장은 크라운 마스터, 잠깐만요. 남자 인테리어 마스터. 족장부. 잠깐만요. 무슨 소리지? 제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이걸 지금 외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울먹울먹 하시는 것 같네. 누군지 모르지만. 네. 자. 그래요. 그렇게 아침마다 외치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희망이 생기면 눈빛이 달라지고 생기가 돋죠. 애텀이라는 도구가 나한테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음소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경이 너무 쓰여서. 전체 음소거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다 같이 이제 꿈이 각자가 다르겠지만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꿈을 만들어서 그곳에 내 간절함을 품고 지금 각자가 다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 꿈의 크기가 작으면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시선도 두려울 거고 또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울 거고 안 해보던 행동들을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무서울 거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도 두려울 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게 될 거고 이런저런 웅덩이들이 가면서 많이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꿈의 크기가 간절함의 크기가 작으면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에서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꿈의 크기보다 지금 현재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괴로움, 고통, 자존심 상하는 거, 감정적인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마 이런저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뭐 어떤 대상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누구도. 그리고 애터미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내 꿈을 남들한테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뭐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정말 미워서 저 사람이 싫어서 내가 이 일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꿈의 크기를 우리가 크게 갖고 간절함의 크기도 크게 갖고 그래야 이런 웅덩이들을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진 않겠지만 내가 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지금 시간도 없고 외면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꿈들이 다 크게 간절하게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으로 뭐 제품 전달이나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사실 일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사람 관계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관계 형성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서로 잘 맞춰주는 분들은 이 일을 참 쉽고 따뜻하게 또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는데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겪게 되면 정말 돈도 싫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은 좀 물에게 우리가 물 아시죠? 물한테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물처럼이에요. 물처럼.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변해야 될 거,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각자가 다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힘든 일 같아요, 이 일이. 그래서 오늘은 물처럼 좀 우리가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스폰서도 내 파트너도 또 소비자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딱 먹어버리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겸손하신 분 좋아하시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겸손하게 내 파트너들, 스폰서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점검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지금 하위에 있는 그런 분들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면서 생각하면서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더 존경하지 않을까. 참 보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막 바둥바둥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죠. 내가 낮은 곳에 가서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 사원에도 있잖아요. 겸손하게 섬길 때 많은 분들이 나를 높여줬을 때 멋있는 거지 내가 높은 곳으로 가려고 자꾸 나를 대우받으려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막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 좀 추해 보여요.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그 모습보다는 우리가 낮은 곳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물론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를 높여주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원에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듯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진행해감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을 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분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정말 칫솔 하나 쓰는 분이라도 내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을 다 담는 일이잖아요. 겸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우리 물에서 배우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아예 섬기려고 작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일이 절로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저도 많이 찔려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어떤 개념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다. 사실 이 강의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애터미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지는 대로, 배우는 대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조금씩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를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애터미를 접하고 애터미 일은 이런 거구나라는 게 탁 박히게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각자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한번 내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이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건지,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건지,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생각은 없는가? 남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건데 그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지금 일을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은 점검하고 그 방향이 틀렸다면,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이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돌아서 그 방향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생각에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강하신 분들은 아무리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생각대로만 자꾸 하는데, 애터미 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제도 누군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김기영 공부 그러셨나? 세미나를 내가 변하는 만큼 알아듣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세미나를 하는 내용들을 다 알아듣겠으면 난 이미 성공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했듯이, 처음에 내가 아무런 어떤 배경 없이 애터미를 딱 접했을 때 생각 들었던 그 생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갖고 그 세미나를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세미나를 계속 들으면서 오랫동안 또 들었던 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라는 게 보이거든요. 스폰서들은. 그게 보였을 때 그거를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만한 경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집만 내가 본 애터미는 이거야 라고, 내가 하는 방법은 이거라고 나는 알아들었어 라고 고집할 게 아니라 한번 좀 돌아가서, 아니면 또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일을 진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막혀 있는데 계속 내가 고집 부리고 가면 사실 본인만 힘들고 시간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막혀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한번 점검하고,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를 갖고 일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정물. 그렇죠. 구정물이 들어와도 물은 그냥 다 받아들이죠. 그죠? 그거를 구정물은 구분해서 퍼내지 않잖아요. 회장님께서 이 수당의 값이 뭐라 그랬어요? 꼴값이라 그랬어. 꼴값. 이 꼴, 저 꼴, 별 꼴을 다 당해야 수당이 올라간다. 이 꼴, 저 꼴, 별 꼴까지 당하면 수당이 이제 올라간다. 여러분들도 일하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러니까 못 받아들이겠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받아들이겠고,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틀리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다음에 내가 일하기 쉬운, 그다음 일을 잘하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뭐 요런 사람들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환경 속에 다 살아왔기 때문에, 부부도 사실 살다가 다른 환경 속에 살다가 같이 살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티격태격 많이 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일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다양하게 많이 만나니까 그런 갈등들이 더 많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면 참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겨요. 왜냐면 그게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가슴의 크기를 넓히는 이런 어떤 그런 고통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성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를 사실 근데 겪어낸다고 돈을 매달 1억 이상의 연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버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꾸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아유, 내가 또 어떤 사람들까지 다 담아야 되나. 아, 이런 사람도 진짜 수용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꾸정물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꼴 저 꼴 별꼴인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 꼴 저 꼴 별꼴을 당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대편에게 이 별꼴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꼴 저 꼴 별꼴을 당하게 만드는 대상은 아닌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것들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꾸정물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꾸정물이라고 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나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포용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조금씩 그래도 알아들으면서 변해가면서, 저도 사람 많이 됐거든요. 애터미는 사람 만들어주는 일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그리고 혼자는 절대 안 되고 누군가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성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도 많은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의 다름을 인정해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의 모양이 다 다르죠.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이제 앞에 얘기한 거랑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양이 다른 그릇에, 그러니까 어떤 그릇의 모양에도 물은 담겨서 그 모양을 내죠. 그런 것처럼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회장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맞춤형으로 후속 관리를 하고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각자에 맞춰서 내가 생각한 애터미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이디어,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애터미에 묻혀서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 애터미, 우리 스폰서들이 했던, 초기 사업자들이 했던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막 일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일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온 세대들한테도 애터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는 우리 파트너들은 젊고 아주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애터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게 그분들은 이걸 잘 활용해서 일을 아주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획일적으로 내가 동그란 그릇이면 동그란 그릇에 담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 지금 현재 애터미 모습은 앞으로의 모습도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각자가 이 환경 속에서 애터미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애터미에서 주어지는 환경, 일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잘 듣게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볼 때 그게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응원해주고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는 SNS 자체로 우리 일하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는 지금 상황에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개성이 강하고 그런 본인만의 그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하는 거 응원을 해주고, 그것도 맞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융통성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물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인내, 끈기, 존버 정신. 근데 애터미에서는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뺄 수 없는 거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으로 뚫는 게 아니죠. 예, 횟수로 뚫는 거예요. 횟수. 물 한 방울의 힘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게 몇 회에 걸쳐서 떨어지는 그 횟수에 따라서 바위가 뚫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애터미도 마찬가지. 후속 관리를 해도 회장님께서 10번 얘기 안 했으면 10번 얘기 안 했으면 얘기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후속 관리에서도 우리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거고, 또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지루함을 우리가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지루함을 견뎌가는 일이기도 하고, 이 일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이 인내와 끈기다. 근데 나의 큰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이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했던 그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어느 순간에는 이루게 되는 일이 바로 애터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상황, 인맥 이런 것들 나 없어서 못해,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요즘에 제가 참 많이 하는 얘기지만 꿈을 갖고 그려놓고 생생하게 꿈꾸면서 내가 그 꿈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오늘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될 행동이 뭔지를 찾아서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진행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꿈에 가까이에 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위를 뚫는 인내와 끈기를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힘이 아닌 횟수로 바위를 뚫었다라는 것도 잊지 말고 나의 작은 이 움직임, 때론 버겁고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꿈을 향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멋있죠. 이거 보면 정말 웅장하죠. 저도 예전에 그 박사님하고 캐나다 갔을 때 나야가라 폭포를 가봤었는데 처음 가봤어요.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는 봤었지만 정말 저렇게 배를 타고 이게 나야가라 폭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배를 타고 그 가까이까지 갔는데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웅장하고 해서 무섭더라고요. 이게 온 세계를 다 덮을 것 같은 그런 힘,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는데 물이 지금 흘러 바다로 가는 중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 넓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가파른 곳을 내려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겠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내가 어느 때는 무섭지만 두렵지만 과감하게 투신하는 용기도 필요할 수 있는 때가 있겠죠. 그게 바로 저는 도전이라고 봐요. 도전이 무서워서 계속 이거를 안 하고 미루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때로는 뭐 내가 이 꿈을 이루는 거라고 하면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내 열정을 쏟아서 뭔가를 집중하면서 해보는 일 한두 번 정도는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하신다면, 그런데 그 입장들은 누구는 좋은 입장이고 누구는 좋지 않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도전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렵고 무서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이게 될까 말까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우리 지금 일하셨던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였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안 하는 거고 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내가 해내려고 인생 시나리오를 내가 홀딱 반할 만큼 써놓고 이렇게만 자꾸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할 땐 도전하고 또 다질 땐 다지고, 이런 것들이 애터미 일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폭포처럼 과감하게 또 투신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여러분들의 큰 뜻은 뭐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솔직히 저는 뭐 내가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어 이런 상상조차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도 이루고 저런 일들도 이루고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엔터미어 와서 인생 시나리오도 써보고 많은 분들 강의도 듣고 회장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생각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처음엔 잘 안 되다가 이게 계속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큰 뜻을 품게도 되고,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물이 저기 꼴짝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많은 일들을 겪어가는 것들, 그런 일들이 애터미에도 생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이겨내보려고 노력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겪어가면서 결국 지금 저도 이 바다에 이르진 않았죠. 우리 이 바다를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보면 될까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인생 시나리오에 써놓는 것들을 다 이루는 날이겠죠. 어찌 보면. 그렇게 그걸 다 이루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큰 뜻을 품고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난 이렇게 살 사람이야. 이미 성공해 있는 사람처럼 큰 뜻을 품고 지금 나는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작은 돌팔매질이나 작은 그런 나를 요동하게 하는 생각들이나 힘들게 하는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쉽게 막 요동치지 말고 좀 마음의 평정을 갖고 그렇게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께서 소금 비유해서 얘기도 했었지만 아주 얕은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요동을 치잖아요. 막 이렇게 튀기도 하고. 그렇지만 깊고 넓은 호수에다 돌멩이를 던졌을 때 어떤 요동도 없이 그대로 유유하게 이렇게 너무 평온하게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을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각자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나는 이런 일을 꿈꾸고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겪어내야 돼.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기왕이면 어차피 버텨가야 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믿음을 갖고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자극과 반응의 사이가 넓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반응해서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어떤 말을 내뱉어 버려 가지고 그게 끝까지 가게 만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성격이에요. 그런 부분이.
자극과 반응의 사이를 좀 넓혀보세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일단은 입을 다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한테 들어왔지?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지? 상황이 뭐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지? 이런 것들을 잘 안 되어도 좀 생각해 보면서 한숨 두 숨을 쉬고 나서 얘기를 하면 정말 이 일은 감정적으로 조절을 못해서 사람을 내쫓고 나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극과 반응의 그 사이를 좀 키우는 훈련도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큰 뜻을 품고 가는 우리 사람들이니까 요동하지 말고 유유히 흐르는 바닷물처럼 대의를 품고 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답게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물에게 배워보는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물에게 배울 것들이 참 많고 사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는 것 자체도. 그 관계 속에서 참 많이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물을 비유해서 물에게 배워보는 우리 애터미 사업하는 분들이 물에게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물처럼 우리가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잘 닮아가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중간에 도태되고 중간에 튕겨져 나가는 분 없이 모두가 다 상한선에 가서 다 좋은 조건에 있잖아요. 돈도 매달 1억씩 들어올 거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진짜 이렇게 크리스마스 올 때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뭐 어디 멋진 데를 빌려가지고 모두가 다 그곳에 모여서 파티를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도 다 준비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파티하는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상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상한선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떠셨어요? 물에게 배워보는 우리 애터미 사업. 좋아요. 별점 많아요. 좋아요. 네, 많네요. 이거 들었던 분도 계시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죠. 마이크를 좀 켜보세요. 잠깐 한 40분 걸렸네 그래도. 아유, 금방 끝난 것 같은데. 들어보시고 각자 조금 나한테 나한테 필요한 거. 이 말은 나한테 참 필요한 얘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 가지씩 좀 얘기해 보셔도 신관수 국장님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샬롬즈 마스터 신열장입니다. 저한테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에서도 좀 더 그 간격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네, 또 누구? 박현진이요. 박현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광주 반가 센터 박현진입니다. 저 또한 오늘 그거 저희가 오늘 이거 물처럼이라는 거 처음 이제 접해보고 처음 얘기 들었는데요. 자극과 반응에서 저 또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신국장님한테도 제가 좀 그거에 대한 뭐 자극 반응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제가 혼을 나는 편이거든요. 템포 한 템포만 좀 쉬면 되는데 그게 제가 좀 안 되더라고요. 되게 많이. 그래서 그래 맞아. 한숨 한 번 더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저를 많이 다듬고 가다듬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반성도 했고 또 스폰서나 파트너분들 아직 파트너는 아직 많이 나오지 않지만 파트너 나오게 되면 저 또한 이런 물처럼 행동하기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아까 누구 손 들었었는데 우리 백수일 팀장님. 네. 오늘 뭐 시간 많으니까 다 해보죠 뭐. 저는 맨 처음에 그 보여주셨던 그 이미지 그 꿈의 크기에서요. 네. 네, 이 결국은 꿈의 크기가 말시키는 게 아닐까. 그 너무 이렇게 그림적으로 간단하면서 잘 설명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꿈의 크기에 의해서 그런 어떤 난간이 부족했을 때 결국은 그거를 넘겨서 가야 되는데 그 꿈이 크면 물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 사이사이에 마음에 뭐 상처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은 꿈의 크기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꿈의 크기와 간절함의 크기가. 네, 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홍미선 팀장님 아까 손 드셨고 다음에 정서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와닿는 거 다 많았지만 특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위를 뚫는 힘은 꾸준함인 거. 작지만 꾸준하게 했을 때 바위를 뚫는 거. 그러니까 센 힘이 아니고. 근데 이게 귀찮고 싫고 힘들 수도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거.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바위를 뚫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멩이를 던졌을 때 웅덩이에서는 크게 요동치고 바다는 요동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웅덩이구나. 바다가 되려면 한참 멀었구나. 그런 감정이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좀 받아주는 그릇이 아직도 좀 부족하구나. 늘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네.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순전 팀장님 아까 손 드셨는데 지금 상황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네네네. 지금 서울로 후원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꼴값 진상 그게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꼴값 진상을 떠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게 엄청 반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릇 크기만큼 커야 되고 각자 그릇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꾸 제가 제 자신을 더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내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한 번씩 경우에 어긋난다든가 이게 아니면 그야말로 단걸 찔러 폭탄을 날려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최순이요. 우리 최순희 팀장님 하시고 박기덕 팀장님 다음에 할게요. 자, 우리 최순희 사장님, 팀장님. 네,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가 지금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도전은 누구나 도전하려고 생각하면은 무섭고 두려운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도전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용기 있게 우리가 투신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도전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지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더 와닿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용기 내심 때문에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우리 박기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기덕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물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랬나 봐요. 물 가지고 물한테 참 배울 게 많고 정말 이
자그마한 거 한 개에서도 배울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순전 팀장님께서 오늘 못하신 거 미안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모든 게 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겸손도 그렇고 막히면 돌아가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라는 것하고 그리고 꾸중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에서 진짜 내가 꾸중물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정말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꾸중물이었다는 생각을 못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젯밤에도 제가 점심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왜 하지? 내가 굳이 이 파트너를 갖다가 내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지? 하면은 이 애터미에서 무슨 이익이 있길래 그 사람한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의 변화가 뭐가 생길까?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중 훗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변화가 정말 어떤 크기일까? 이런 것까지도 막 많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막 진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게 제가 이 도전이라는 걸 할 때 무조건 예스라고 나갈 때 예스는 해놔놓고 정말 갈등을 많이 하고 힘든 그 과정을 내가 겪어내고 이겨내는 게 하나하나 보일 때 그 쾌감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서 넓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신 거 그 점을 정말 이게 정말 내한테도 많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적으면서 정말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애터미에서 제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걸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좋네요. 또 있으셨나요? 아까 제가 못 보신 분이? 잠깐만요. 우리 최영신 팀장님. 이렇게 하면 못 봐요. 제가 이름을 얘기해줘야 돼. 음성어를 해놓고 손을 들었어요. 네, 최영신 아, 팀장님. 어디 가셨지? 잠깐만요. 화정상, 어디 가셨어? 네? 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찾았어. 네. 아니, 스피치 하신 분들이 박기덕 팀장님이나 홍미성 팀장님이 다 좋은 얘기 해주셨고, 저는 진짜 처음 들으면서 인문학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고, 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해서 스피치 말씀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말씀이 그 저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걸 계속 이런 얘기를 꾸준히 옛날에는 세미나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못 들어서 이 마음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인문학 강의 위주로 진짜 다시 한번 듣고 나를 계속 점검하면서 도전하고 용기 내고 그리고 이제 소통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이걸로 마칠게요. 오늘 아마 각자 느끼신 거, 그 다음에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돌아보면 너나 잘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 너나 잘해.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스스로한테 너나 잘해. 내가 그걸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남은 어떻게 한 걸 자꾸 신경 쓰고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사람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밖에 없는 거.
내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마음 하나 바꿔먹는 순간에 그게 다 괜찮아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바뀌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너무 잘 견뎠다. 내가 너무 잘했다.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힘차게 잘 버텨가시기 바라겠고요. 기왕 하는 거 기분 좋은 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활기차게 더 그리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좋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하면 그냥 기왕이면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더 좋지 않을까. 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그렇게 일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와 내가 진짜 버티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그 순간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